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진로진학 상담 전공 교수로 있는 안성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제 소개를 이 장표 하나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대학 그 장면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취업을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 1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일 학습을 같이 이제 병행한다고 하죠. 예, 저도 석사 박사 과정을 그렇게 일하면서 학위 과정을 마쳤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교수로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제 현장 경험도 있고 연구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상담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런 자격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냐 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저를 좀 제 말을 좀 믿어주시면은 좋겠다 해서 이거를 소개를 항상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이 짧은 50분 안에서의 어떤 개관 진로개발 이론에 대한 개관을 역사적 순서대로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들께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진로개발 이론을 어렴풋이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한 이론들을 선생님들 삶에서 선생님의 직업 안에서 이걸 적용시켜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전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명시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방법들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그래야 학생들이 그걸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그러한 이론들을 언젠간 한번 배워보셨을 텐데 그러한 진로개발 이론이 선생님들 삶에 그리고 직업에 또는 여가 생활에 얼마나 적용해 본 적이 있나? 혹시 있으시면 손만 살짝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으세요? 예. 알게 모르게 말고 명시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대략 중요한 이론들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말씀만 잠깐 드릴 텐데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요청을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근데 시간은 50분이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오버뷰 약간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 기억에 좀 저장하시고 그리고 중앙지원단의 역할은 제가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각 학교 현장에 있는 각 학교에서 이제 제출하는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시는 역할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검토자로서 그럼 이런 이론들을 적용했는가? 그리고 이 이론들이 정말 현장에 잘 적용돼서 실행됐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 아셔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그림을 우리가 좀 보고 가자라는 그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제 수업에서도 항상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좀 구성을 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와 직업을 매칭하는 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고요. 진로개발 이론의 발전은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에 직업의 매칭 그리고 전생의 진로 개발 그리고 나 삶에 대한 의미 부여, 미닝 메이킹이라고 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인 나와 직업의 매칭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표에 인쇄물에는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작권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한번 느낌, 그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인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장면인가요, 먼저? 어디인 것 같아요? 왜요? 예, 자유의 여신상 밑부분이 보이죠? 예, 뉴욕 항구 모습입니다. 맨 마지막 아래에 보시면은 뉴욕시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죠. 예, 파나라고 알고 있고요. 뭐 저도 이제 서치하다가 아 이게 괜찮다 해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뭐 누가 만든 건지 모르겠고요. 보시면은 이 20세기 초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하러 왔겠죠. 그러면 이 이민자들이 일을 다 직업을 정해놓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일단 왔습니다. 오고 나서 미국 땅에서 직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민자들이 가장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뉴욕 항구로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보스턴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이민자들이 매우 풍성한 그러한 이제 동부에 이제 그 보스턴 시, 뭐 뉴욕시가 되어가고 있던 상황이고,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공장이 많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전에 뭐 독립전쟁 이후로 그 농촌에서 일을 하던 그런 노예였던 그런 그 인구들이 도시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그리고 이민자도 많이 흘러 들어오고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그 발전 가능성이 높은 활발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이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이론을 보셔야 아 이런 이론이 왜 나왔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또 어떤 장면일까요? 예. 요것도 뉴욕에 있는 이탈리안 스트리트라고 이제 그 명칭이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 예, 보시면 앞부분은 그 색깔이 좀 칠해져 있어요. 사진 흑백 사진인데 뒷부분은 이제 흑백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차이나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민자들이 이제 거주하면서 어떤 이제 시장을 형성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어떤 그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 아닐까. 보시면 뭐 우리네 시장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죠.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했을까요? 뭐 마땅히 구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워크넷이 있었을까요? 예? 없었겠죠.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름아름 먼저 와 있는 이민자들이 아마 소개를 많이 시켜줬을 거예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들은 뭐 지나가면서 봤던 어떤 광고라든가 뭐 어디에 숙박을 하면서 그 주인이 소개시켜주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했겠죠. 예.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냥 되는 대로 운에 따라서 하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프랑크 파슨스를 직업지도 운동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회개혁 운동을 하시던 분이고 보스턴에서 설립되어 있는 시빅 서비스 하우스라는 그 자선단체가 있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였는데요. 그 기관에서 일을 같이 하다가 강의도 이제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젊은이들한테 강의를 이제 특강 같은 거를 저처럼 몇 번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 파슨스가 주장하는 거는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rue reasoning이라고 해요. 정말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에 대한 특성과 직업에 대한 특성을 잘 매칭시켜야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좀 더 성공 가능성이 있고 더 길게 일할 수 있고
예, 그거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죠. 자, 이 파슨스가 재직을 했던, 예, 같이 일을 했던 그 시빅 서비스 하우스, 이는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요. 이 보스턴에 있는 시빅 서비스 하우스는 사회 그 봉사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주로 취약계층과 그리고 특히 이민자들의 어떤 그 정착을 도와주려고 설립된 민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가 이주 배경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직업 지도의 시작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로 상담이라는 그러한 이론의 시작이 미국에서 이민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는 이러한 어린이들이 잘 사회에 정착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장면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러한 역사적인 아주 시초의 그 줄기 안에 우리나라도 지금 진입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파슨스가 주장한 거는 나의 특성을 잘 알고 직업에 대해서 잘 알면 그걸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 없던 시기였어요. 인터넷은 뭐 불구하고 어떤 정보도 제대로 수집되어서 책으로 정리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직업사전이라는 게 생기기 전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나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럼 직업은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작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어떤 거가 있나요? 예,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죠? 뭐 심리검사 하면 되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심리검사 하면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한 심리검사도 이때는 없었어요. 자, 나에 대해서 흥미, 직업가치, 성격 등등의 그러한 특성들을 잘 알고 직업에 대해서도 그 직업이 필요한 능력들 그리고 그 직업의 업무 환경, 뭐 급여, 복지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잘 알면은 우리가 이걸 잘 매칭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 과정 안에서 심리검사가 붐이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는 뭐 1차,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가지고 심리검사에 대한 그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진로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로 홀랜드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 6가지 흥미가 있다. 흥미는 사람들의 그리고 직업의 어떤 흥미라는 거는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게 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한번 보면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사무형 이렇게 6가지 흥미가 있죠. 요 리아색이라고 합니다. RIASEC. 이 리아색은 진로 상담을 한다, 진로 지도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진로 상담 하시는 분들도 그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도 물어보면은 리아색은 아는데 각각에 대한 특징을 잘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 자신부터 리아색의 검사도 하고 그 리아색에 의해서 나의 직업은, 나의 삶은, 나의 여가 생활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이 리아색이라는 그 6가지 흥미의 틀로 선생님의 삶을, 진로를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적용을 하셔야지 나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냥 이론뿐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해봐라 하면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필수입니다. 진로를 다룬다 했을 때는 정말 필수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워크넷에 있는 직업 선호도서 검사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이라는 이 6개 흥미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해를 좀 하시고 나서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지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매칭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리아색이라는 흥미라는 거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심리검사 한번 하고 해석까지도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윤리적으로도 검사를 했으면 해석을 해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땅한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학년별로 쭉 하고 담임선생님한테 나눠주고 담임선생님 이게 뭐지? 거기에 나와 있는 코멘트 몇 개 적어서 어딘가 적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들은 자기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깊이 있는 이론도 아니고 아주 심오한 뭔가 지식도 아니에요. 그냥 리아색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체득을 하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무엇이다. 그래서 이 흥미라는 렌즈로 나와 직업을 우리가 매칭을 한다고 봤을 때 나의 흥미는 뭔지 그리고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리아색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매칭 이론에 의해서 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 현장에서 뭐 하냐? 심리검사 해석 안 해주죠. 애들 몰라요. 내 흥미가 어떤지 몰라요. 직업 부분을 볼까요? 그럼 직업 체험을 많이 해주죠. 직업 탐색을 많이 해요. 학교에서는 정말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체험하는 직업들을 제가 리아색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한 학교 몇 개 학교만. 근데 죄다 거의 실제형, 현실형. 그러니까 뭔가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조립하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활동들이. 거의 다 실제형. 또는 뭐 과학이나 이런 수학 관련된 거는 이제 I형, 탐구형. 그리고 예술 활동도 많이 해요. 그래서 A형. 그래서 RIA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리아색이라는 6가지 흥미에 대해서 고루고루 거기에 관련된 직업들을 소개시켜주고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간다든가 할 때마다 피드백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 리아색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보입니다. 어렵지 않은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 선생님들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이 선생님이 어떤 이해와 체득 과정을 통해서 현장의 그 끝에까지, 그러니까 학생까지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냥 이론은 이론이야. 당장 오늘 해야 될 게 뭐지? 야, 너 했던 거 좀 공유해줘. 그래서 막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좀 반복되더라도 괜찮은데 개선되면서 점차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문제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직업 선호도 검사 비슷한 거 했어요. 근데 결과 보고 농업이 나왔어요. 저는 RIA거든요. 제 코드가. 그럼 R이면은 농업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추천 직업으로.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고 우주공학, 천문학 이런 거를 꿈꾸던 학생이었거든요. 농업이 나오니까 어떻겠어요? 뭐야, 이거는 이상하네.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진 않았지만 고이 접어서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해석만 해주셨더라도 선생님이 그 의미가 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더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주 배경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한국어를 못한다예요. 자, 다시 한번 파슨스 얘기로 돌아가 보죠. 그 당시에 이민자를 도와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지도가 시작이 되고 직업지도 운동, 뭐 진로 교육 운동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탈리아, 유럽, 뭐 아시아 이쪽에서 온 이민자들이 영어를 잘 했을까요? 못했겠죠. 예.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예. 자, 그럼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우리도 이제 꼭 한국어를 먼저 다 배우고 나서 알려줄 시간이 없죠.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졸업하는데. 그래서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흥미로만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6가지 흥미에 대한 그림, 사진, 영상들을 좀 부에다가 이걸 보여주는 방법. 보고 너가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한마디라도 물어보시고, 아, 이게 좋아? 그러면 그 관련된 어떤 직업들을 같이 소개해 주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직접 체험이 가장 좋죠. 직접 체험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RIA에 거의 R과 A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활동밖에 없다. 요걸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포토 커리어 퀴즈라고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양 좌우에 한 쌍의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 너가 뭐가 더 좋아?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현실력이니까 이게 더 좋고, 아, 나는 연설보다 이런 거 좋고, 아, 요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그림으로 말없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번역을 한국어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에서 왔다 러시아어로 하면 돼요. 학생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이 직접 개입은 못하라도 자기들끼리 토론도 해보고 관련된 걸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보고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정말 현장 그 끝까지 그 학생의 그 흥미를 파악하는 데까지 갔는가, 그런 것들이 좀 보고서에 담길 수 있고 그 평가가 됐는지를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생애로 이제 관점이 확대되는데요. 이론적으로 발전이 진로 발달 이론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전생애 진로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은 굉장히 안정된 중산층이 많이 성장하는, 많이 생기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년까지 보장하는 자리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만, 그런 기업만 잘 들어가면 사다리만 잘 타면 됐어요. 진급의 사다리. 그러면은 은퇴하면은 회사에서 들어준 은퇴 자금으로 노후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시기다. 그래서 비즈니스맨, 뭐 월급쟁이, 이러한 어떤 그 지위에 가면은 안정되게 직장 생활하면서 중산층의 어떤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사회였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 미국 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졌을까? 내 삶은 안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 노후는, 그죠? 내가 은퇴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또 자녀는 어떻게 교육시킬까? 자,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자녀는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킬까? 우리처럼 국영수가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나온 게 진로 발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성장하며 어떻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을 진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단계로 이렇게 발달하면서 태어나고 죽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한 니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그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연구들, 그리고 개입 방법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수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진로 발달 이론을 제안했던 학자고요. 뭐 자기 개념, 생애 주기, 생애 공간, 이러한 중요한 개념들을 얘기를 하는데,
수퍼가 내놓은 많은 이제 저술들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요 세 가지 개념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라도 그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생의 발달 단계와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의 진로 무지개라는 겁니다. 이거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내 삶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많은 것들을 한번 전망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반원을 그리셔서 내가 0세부터 가시는 날 정하시면 돼요. 100세를 쓰셔도 되고 150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요 선들이 있는데 요 어떤 하나의 이제 칸이죠. 하나의 칸들이 있는데 수퍼는 한 8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하는 어떤 주부의 역할, 그리고 근로자의 역할, 그러니까 직장인으로의 역할, 시민으로의 역할, 여가인으로의 역할, 학생으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여기는 8가지도 안 나왔지만 이렇게 8가지가 있고요. 그 역할별로 내가 이제 노력을 많이 했거나 시간을 많이 투자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칸을 꽉득 채우는 겁니다. 0세에서 5세까지는 내가 아동의 역할,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역할만 100% 했겠죠. 그래서 이제 새카맣게 칠해져 있고 점점점 그 역할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보니까 한 50세부터 다시 올라가요. 자녀 역할이. 부모를 부양해야 되니까 이게 점점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과거의 삶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역할들을 나눠 가지고 그려본다면 선생님들이 앞으로 정년까지 그리고 정년 후의 은퇴 생활까지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당연히 학생들한테도 이거 시켜야 됩니다. 시켜서 뭐 학생들은 뭐 15세 사이, 20세 사이 요 사이였겠지만 훨씬 더 많은 남아있는 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 날 중에 내 역할들은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눈을 길러 주셔야 됩니다. 자꾸 전망하게 해줘야 돼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뭘 할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러한 전망들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도와주는데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진로개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 생략한 이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다 생략을 했고 정말 우리가 알 법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이론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그럼 어떤 이론들이 대두되고 있느냐? 일단 마지막으로 나 삶의 의미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좀 이제 회의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진로교육, 진로 상담하면은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뭐 계획 없이 살아도 살아치더라. 그냥 열심히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그래도 되겠죠. 그게 현실이니까.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라고 질문에 선생님들은 답변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진로교육에서는 항상 계획, 선택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교사가 되고 또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우연과 행운이 겹쳐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거라고 계획하셨던 분은 한 분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정말 선택과 계획한 대로 진로 개발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현실을 이제 좀 보는 그런 입장들의 이론들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운과 우연에 대한 역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왔고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론화해서 다루기 시작한 거는 이 프라이어와 브라이트가 얘기한 뭐 카오스 시오리라든가 해픈스턴스 러닝 시오리라든가 그 학자들로 인해서 조금 이제 주도적으로 이 운과 우연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돈 이론이라고 하고요. 맨 밑에 해픈스턴스 러닝 티오리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계획된 우연, 학습 이론입니다. 계획된 우연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획된 우연? 매우 재밌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 그림은 뭐죠? 뭐가 연상이 되세요? 이 답변으로 청중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E.T. 예, 조금 수준을 높인다면 천지창조, 그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생각나신다면 그래도 문화적 역량 자원이 있는 분들이고, E.T.는 좀 옛날 자원이 있는. 자, 이거는 이제 천지창조 떠올려 보시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죠? 오른쪽에는 신이 있고 왼쪽에는 아담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 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은 창조주고 왼쪽은 피조물이에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은 인간이라는 창조주고 왼쪽은 로봇이라는 피조물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왔다. 우리가 뭔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기술 발전이 얼마나 빨라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게 5천만 명 사용자까지 가는데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비행기는 68년 걸렸고요. 포켓몬고 아시나요? 포켓몬고는 19일 걸렸대요. 물론 비행기와 포켓몬고를 비교하는 거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 새로운 기술이 딱 생겨나서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속도는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정말 빠르게 그 기술 발전에 변화된 어떤 기술들이 우리 삶 속으로 침투를 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인간은 어떠냐? 기대 수명을 보면은 80년 정도 되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2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살 것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이건 점점 더 늘어날 예정일 거고,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년 정도 하면은 대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어떤가? 기업들은 S&P 500이라고 미국 신용평가 회사에서 좋은 기업 500개를 선정을 합니다. 그 500개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은 35년에는 90년이었는데 2018년에는 18년이었어요. 점점 줄어들죠. 기업에서 은퇴를 하면 노후를 다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연금을 다 들어주는 그런 사회였어요. 20세기 중반엔. 그런데 그게 70년이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7년이었겠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사는 수명은 점점점 늘어나고 기업은 점점점 수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 예를 들어 늦게 취업한다 해도 30세에서 한 60세까지 생각을 한다 한 30년은 기업이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떤 정년을 보장하려면. 근데 기업의 수명은 18년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평균이. 물론 좋은 기업 가면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린 다 봤어요.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어느 순간 훅 간다는 걸.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20세기 중반에 그런 안정된 사회에서 변화가 극심한, 점점점 더 변화가 심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다.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당연히 적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적응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적응하는 게 좋을까요? 진로 개발 모델에서는 최근에 주장하는 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적응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나 나에 대한 이해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자, 아까 맨 처음에 매칭 이론, 나와 직업의 매칭을 생각해 보시면, 자, 직업의 세계는 어떤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10년 후까지 할 직업을 직업 목록에서 골라서 선택을 해도 이 직업 세계는 바뀌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졌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대학생 서베이를 좀 하는데요.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3, 4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1학년 학생이 써놓은 멘트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할 쯤에 제가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 얘기를 해요. 놀랐어요, 저는. 저는 대학교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훨씬 더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극심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느냐. 진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럴 때 직업의 세계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은 뭐죠? 나밖에 없습니다. 자, 적응은 변화의 파도가 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거죠. 그죠? 예. 그 파도가 오면 거기에 맞서서 이렇게 넘도록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겁니다. 적응이라는 거는. 그런데 변화의 파도가 한 방향만 올까요? 사방에서 옵니다. 예상할 수 없이 사방에서 와요. 그럼 배로 비유를 하면은 배가 그 파도를 넘기 위해서 선수를 틀어서 그 파도를 넘습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그럼 그 배는 한 일주일 후에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뺑뺑 돌고 있을 거예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있다면 그 배는 어떻게 적응할까요? 넘어야 될 파도를 골라서 넘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근데 그 방향은 어떻게 알아요? 진로에서. 그 방향은 선생님들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 자신에서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특성을 갖고 내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은 무엇이고 앞으로 가족들과 뭘 하고 싶고 이러한 미래 전망과 나에 대한 특성들 그러한 것들이 종합돼서 나는 미래에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싶어 라는 게 삶의 방향이에요. 학생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 부분이 더없이 중요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력 중요해요. 중요한데 방향이 있으면서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좀 그 기법으로 또는 이론으로 진로 구성주의, 뭐 이론 이런 것들이 많이 요즘 핫합니다. 예. 그래서 삶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게끔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 방법들이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버카포라는 데 가시면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제가 연구도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커리어 진로 개발 이론들을 보더라도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거를 찾기가 힘듭니다. 보신 적 없죠? 예, 희망 실천 이론은 윤형준 박사라고 지금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있는데 나일즈 박사랑 엄윤슨 박사랑 같이 호흡 액션 티오리라는 이론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한국어로 또는 그 한국 타당화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에 희망이 있죠. 희망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는 많은 문헌을 통해서 검증이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희망감 알죠? 희망감. 아, 나는 희망차다. 아, 나는 희망이 있어. 라는 생각. 어떤 그런 감정, 정서 상태. 그런 것들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중앙에 이제 희망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다섯 개의 날개로 그려져 있는 모형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말 간단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직업의 매칭이라는 관점에서 왜 그 시대에
이러한 그 이론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대적 배경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20세기 중반에 안정된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관점이 굉장히 넓어졌죠.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 전생애를 관통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인생의 어떤 단계에 대한 발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런 것들이 학교 교육으로, 진로 교육으로, 진로 지도로 그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 들어와서 21세기 들어오면서 변화가 굉장히 다시 한번 19세기 말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고 더 빨라진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은 결국 잘 하려면 내 삶의 방향, 내가 나아갈 방향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내 정체성을 잘 수립해야 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진로 상담, 진로 개발 이 과정에서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교 현장이든 어디에든 굉장히 잘 안 다루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만큼 시간이 투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직업 탐색이에요. 직업 탐색도 굉장히 직업들이 많으니까 탐색해야 됩니다. 그거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는데 다양하게, 예를 들면 흥미의 관점으로 봤을 땐 리아색이라 6가지 흥미에 맞게 직업 체험을 좀 고루고루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자기 이해 부분도 많이 도와주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에 맞는 직업들을 잘 선택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이러한 이론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한번 본인한테 자신한테 적용을 해 보신 다음에 학교 현장에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 주시면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